온고의 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라는 뜻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가 바로 그 말에 가장 가까운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스토리에 등장하는 얘기들 중엔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6년 9월 2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6편 한국 애니메이션 명작 5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온 것은 1989년 제작된 TV 애니메이션 머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준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되었어야 되는데 인수인준 코믹스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공지를 올렸죠. 지난주에 제가 상을 당했습니다. 조모상이죠.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부산을 갔다 올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목, 금, 토, 일 정도까지 계속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일요일날 올라와서 밤늦게 녹음을 하려고 원고를 좀 쓰면서 작업을 했는데 도저히 체력이 안 받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날에도 밤새워 회사에서 일을 하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서도 제가 손자이다 보니 거의 상주죠. 상주격의 위치에 있다 보니 제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올라와서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잠깐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목소리도 많이 갈라지고 있고 제가 원고를 읽는데 힘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주제가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인데 부산에 있으면서 이 주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참 탕국이랑 막김치를 잘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과 저희 집이 한 차를 타고 5분 10분 거리에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찾아뵈었어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는 4가지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쉬거나 어디 가족 단체로 다 싸들고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무조건 대청소, 그리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는 게 저희 가족들의 주말 일과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명절날만 맛보는 할머니 집 음식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늘상 가서 밥 한 끼는 얻어먹고 왔으니까 뭐 그랬었는데 참 막김치를 잘 담그셨어요. 겉절이라 그러죠. 겉절이, 막김치 이런 게 시중에 있는 것들도 맛있지만 이것저것 먹어봐도 그 맛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미리 좀 배워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온고의 지신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 소개할 애니메이션은 1989년이죠. 1989년에 제작된 TV 애니메이션 머털도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올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주의 만화 소식이랑 본 주제 말고 2주에 읽은 책이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러프하게 요즘에 새로 나오는 책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 주제의 내용의 만화들은 좀 이전 세대 만화들이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쉽게 구해서 볼 수 없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잊혀진 만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2주에 읽은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가 서점에서 방금 구입해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3분 내지 5분 정도로 러프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니까
2주의 만화 소식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2주에 읽는 책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주의 만화 소식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8월 26일 웹툰 협회가 창립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협회장으로는 풀하우스로 유명하신 원수연 작가님이 선임되셨고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웹툰 시장에서 작가, 플랫폼 및 에이전트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이날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 회비도 내고 질문을 할 것들도 준비를 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산을 다녀오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해서 아쉽네요. 이 협회는 이왕 큰 뜻을 품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죠. 협회 공지에 그대로 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협회는 2016년 7월 27일 스토리 작가 전모 씨의 불공정 노동 행위와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몇몇 이사들이 자료 검토와 피해 작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2016년 8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 회원의 징계에 의거하여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협회원 전모 씨의 제명을 결정하였으며 8월 22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분이 계셨던 웹툰 플랫폼에서 먼저 연재 요청을 해서 미팅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미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한 작품은 작품 전체를 퉁쳐서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안 하고 나오면서 빡쳐서 만든 게 바로 이 인순이즘 코믹스입니다. 저와는 이렇게 사연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튼 이 소식은 안타깝네요. 여러모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웹툰 업체 5곳 중에 한 곳은 사실상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0일 웹툰 산업협회와 우리만화연대가 주관한 웹툰 기획 편집자 과정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웹툰 플랫폼 40곳 가운데서 8곳은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연재자 유치가 어려워 연재 완료된 작품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 밖에도 다수 업체가 콘텐츠 부족, 함량 미달 작품 등을 지적받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런 구조가 한번 조정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2주의 만화 소식은 여기까지 하죠. 이번 주에 이 내용들은 웹툰 인사이트에서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매주 한 편씩 서점에서 만화책을 사서 알려드리는 시간, 2주의 만화책 시간입니다. 아직 제목을 정확히 안 정했어요. 2주의 만화책, 2주의 책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역시 두서를 찾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재훈 작가의 꿈속의 신이란 작품입니다. 만화 잡지 쾅에서 나온 작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흑백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샀어요. 제가 이 작품을 살 때는 서점에서 산 건 아니고 만화 잡지 쾅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서점에 아마 풀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ISBN 뒤에 바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조만간 서점에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너는 요즘에 나오는 만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코너라서 작가의 프로필이나 양력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자료를 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최재훈 작가분께서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트위터도 하고 있고 만화책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면 돼요. 댓글도 바로바로 달아주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저는 이 만화를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뭐 내용이 재밌고 제 입장에서는 재밌었어요. 재밌는 만화였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출판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흑백은 언제나 옳다. 제가 흑백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흑백 만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흑백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스크린톤이나 이런 것들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만화가 있죠. 컬러이고 싶은데 컬러이지 못해서 스크린톤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작업해서 깊이감을 주거나 이러려는 작품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흑백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품하는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은 스크린톤은 거의 없고 먹 느낌이 강하죠. 먹이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검은색이어야 될 부분에 먹 느낌으로 다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빗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명암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꿈속의 신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톤이나 이런 것보단 어떤 그림의 디테일과 먹 느낌, 그러니까 꺼멓게 칠한다는 거죠. 꺼멓게 칠하고 빗금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명암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만화책인데, 이런 느낌이 뭐 어느 쪽이든 톤을 사용하는 거나 이렇게 먹을 사용하는 거나 어느 쪽이든 다 매력이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먹 느낌이 드는, 시꺼먼 느낌이 드는 작품들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게 뭐 타블렛으로 그렸건 뭐 신티크로 그리셨건 뭐 직접 원화를 그리셨건 이런 느낌을 떠나서 디지털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 디지털의 느낌이 안 나는 것만의 매력이 또 있죠. 그 먹 느낌으로 출판했을 때 깔끔하게 딱 나오는 느낌이 정말 좋아서 이 작품은 그런 부분에서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9,500원이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만화 잡지 쾅을 검색하시면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화 잡지 쾅입니다. 쾅 이렇게 할 때 쾅을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구입하실 수 있고, 배송비는 3,000원 따로 들더라고요. 또 다른 만화책들도 있으니까 이왕 배송비 드시는 김에 이 만화 말고도 다른 만화도 같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분 단편집도 같이 구입했거든요. 조용의 과정이라고.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꿈속의 시는 제가 상 당하기 전에 배송이 왔을 때 이건 먼저 읽고 나서 제가 상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읽지를 못했는데,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6년 9월 2일 소개해드린 2주의 만화책, 만화잡지 쾅에서 출판된 최재훈 작가의 꿈속의 신 1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는 이두호 화백의 원작으로 제작된 1989년 TV 애니메이션 머털 도사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1988년이라고 썼더라고요. 사실 88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약간 헷갈렸어요. 1989년 작품인 것으로 정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번 팟캐스트에도 88년이라 그랬죠, 제가. 죄송합니다. 89년 작품이네요. 아마 제작은 88년, 궁색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머털 도사 애니메이션은 여러 편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글링한 자료를 먼저 읽어드리죠.
머털도사는 1989년 제작 및 방영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말하며 한국의 만화가인 이두호 작가가 1984년 잡지 세벗을 통하여 연재한 도사님 도사님 우리 도사님이 원작이다. 시리즈격인 1990년에 방영된 머털도사와 108요괴, 머털도사와 또매를 포함하여 모두 문화방송이 기획 및 방영하고 신원 프로덕션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방영 당시 54.9%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이후 2011년에 리메이크가 결정되어 26부작 텔레비전 시리즈로 각색되어 2012년에 교육방송에서 방영되었다. 이후 2014년 1월 15일부터는 재능TV에서도 재방영되었다. 제가 소개하려는 거는 뒤에 것들을 다 빼고 89년 작품만 소개하도록 하죠.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먼저 영상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애니메이션의 인트로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레이션은 뭐 한국 고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이 흘러가요, 인트로 영상에. 그런데 영화로 치면 원테이크적인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흘러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처음에 강물에서 이렇게 해가 뜨고 노를 젓는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누덕산, 지락산 훑고 이렇게 해서 이 만화가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화면에 커팅이 없어요. 그 원테이크로 카메라를 가지고 강물에서부터 계속 그 배를 지나서 두 개의 산을 지나서 마을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봐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비용이나 구조나 구도, 원화 등등의 문제로 지금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자글자글합니다. 그러니까 원화마다의 느낌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원화 동화마다의 이렇게 나무에 들어가 있는 비금이나 나무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나무 나이테 같은 느낌들도 원화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이렇게 자글자글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한 화면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카메라 무빙이 들어가면서 들어가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또 하나의 멋으로 다가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사운드 방송이라서. 그리고 구글에 찾으시면 머털도사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머털도사라고 치시면 구글에 나와요. 제가 이걸 링크를 걸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보면은 약간의 프레임 간격이 길어서 약간 이렇게 따다다다고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용이나 이런 그 시대의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쩔 수가 없지만 한번 검색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퀄리티나 카메라 무빙의 느낌은 지금 만약에 머털도사를 또 누가 극장판을 리메이크해서 만든다고 해도 이 장면을 저 같으면 꼭 쓰겠어요. 단 한 차례의 망설임도 없이 인트로는 이렇게 만들면 정말 좋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인트로부터 이렇게 도입부부터 이렇게 확 끌고 들어가는 게 역대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간단한 줄거리들을 빨리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 보셨죠? 한 번쯤은 머털도사? 주인공인 머털이는 누덕산에서 누덕도사에게 도술을 배우고 있지만 누덕도사는 가르쳐달라는 근사한 도술은 안 알려주고 달랑 머리카락 세우는 것 하나만 알려줍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것에 분노한 머털도사는 어느 날 우연하게 머리털을 세우면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되게 신나하지만 누덕도사는 그 사실을 비밀로 붙이라는 당부를 꼭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얻은 머털이는 왕지락의 제자인 거꾸리와의 도술 대결 중 왕지락의 도발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세워 변신을 하다가 왕지락의 불바람을 맞고 머리털이 다 타버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도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왕지락은 도력을 전부 제자인 머털이에게 전수하고 사실상 평범한 노인이 돼버린 누덕도사를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머털이를 포함하여 이 누덕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한편 이 왕지락 도사의 제자인 거꾸리는 자신의 도술이 왕지락을 능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동안 숨겨왔던 야심을 드러내어 왕지락 도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지락 도사로 변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왕지락 도사의 딸이었던 묘선이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서 마을의 폭정을 일삼게 됩니다. 그 시각 머터리는 다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머리털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화상으로 모근이 상해서 머리털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털을 세워서 변신하는 대신 머리털을 뽑아서 다른 생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도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꾸리의 명령이라면 죽은 척도 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꾸리의 신복 노릇을 하며 복수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털이 다 자라고 도술이 회복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머터리는 묘선과 연합하여 거꾸리를 쓰러뜨린 후 다시 누덕봉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에서는 크게 빠지는 부분도 없고 앞서가는 부분도 없이 매끄러워요. 스토리는 간단한 플롯이죠. 권선징악적인 내용.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온고이 지신이란 주제에 맞춰서 다른 내용보다 머터리를 가르치면서 이 누덕도사님이 해주시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되게 묘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말 같고 저렇게 꼬아서 보면은 이게 한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원작으로 보시면 더 실감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눈으로만 사물을 보느냐,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지.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옛날에 힘과 재능이 똑같은 농부가 두 사람이 있었느니라. 똑같은 넓이의 밭을 똑같은 시간에 김을 매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다 매고 한 사람은 겨우 반밖에 매질 못했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해. 한 사람은 이제 겨우 한 고랑 맸으니 아직 9고랑이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벌써 한 고랑 맸으니 이제 9고랑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아직 9고랑이랑 이제 9고랑은 먹는 마음이 달라. 즉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도 하셨고 메기나 붕어는 물고기이니라.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느니라. 그걸 모르는 자도 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나무는 꺾이고 부러지지만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줘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꼰대스럽잖아요. 그 꼰대스러움에 대한 것도 머터리가 다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이렇게 어찌 눈으로만 사물을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사물을 눈으로 보지 그럼 무슨 마음으로 느끼냐. 보시면 알 거예요. 지극히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머터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을 소개하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내면도 중요하고 이 가정은 좀 말이 안 되죠. 힘과 재능이 똑같은 농부가 있었느니라. 이런 가정은 현실 세계에선 좀 안 맞지만 어쨌든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전 이 중에서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삶의 모토처럼 인이라 그러죠. 몸 안에 인처럼 박혀버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누덕도사가 머터리를 불러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잎을 하나 놓고 이 풀잎을 뛰어넘어 보라고 합니다. 머터리가 황당해하면서 뛰어넘죠. 그리고 요만한 나무를 하나 두고 그러니까 베어버린 나무 있잖아요. 나무 뿌리만 남아있는 나무를 놓고 그것을 뛰어넘어 보라고 합니다. 머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죠. 그것도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면서 뛰어넘어요. 그러자 이제 누덕도사가 머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4, 5m 돼 보이는 나무를 뛰어넘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터리가 이제 막 긴장을 하면서 막 횡설수설해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제자를 데리고 장난질이나 치고 있는 스승님을 보고 하는 말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막 엄청 혼나고 이러는데 그러다 이제 머터리가 못 참고 얘기를 하죠. 이 스승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나무를 뛰어넘어 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머터리가 그럼 스승님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덕도사가 내가 못할 줄 알아? 하면서 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전 이 내용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겐 다 자기만의 행복이 있죠.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행복에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정하는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뭐 최선을 다하고 1등을 하고 이기고 경쟁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뭐 교육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뭐 꼰대 밑에서도 잘하고 어르신들한테도 막 혼나고 이러면서 커 나가는데, 대부분의 99.99%의 사람들은 최고가 되지 못하고 적당한 위치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심적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난 그래도 최고가 되지 못했어, 난 그래도 뭐 내가 1등이 아니야, 난 최고가 아니야, 이런 심정에서부터 이렇게 괴리되어 오는 감정에서 그 행복을 누려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냥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거기에 걸맞는 행복을 찾아서 가다 보면 도달하는 위치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최고가 되어야 돼 하면서 막 찾아내는 행복과,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찾아지는 행복이랑, 결국은 또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위치나 자리가 다를 수는 있어도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결국은 똑같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막 최고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돼 이렇게 하다가 찾게 된 행복은 뭔가 괴리감이 있고 뒤틀려 있고, 내가 나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뭔가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뛰어넘을 필요 없이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그냥 돌아가는 게 더 빠르고 더 편한데,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아냈을 때는 나는 행복해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돼서 이 부분에서 내가 대충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느껴지는 행복에서 오는 괴리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4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다케이코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작가의 베가본드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했던 얘기가 이것들과 되게 비슷해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을 보고 그 산을 꼭대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벽을 기어 오릅니다. 절벽을 막 기어 올라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요. 막 손발에 피가 터지고 이러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하면서 딱 그 산 정상에 기세등등하게 딱 서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거치면서 더 큰 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뭐 여기서 그 더 큰 산을 보면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했던 선택은 이 누덕도사가 알려주는 것과 좀 다른 선택을 하긴 해요. 내가 그 산을 더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 지금의 내 높이는 이 정도지만 더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올라가게 되고, 야규 가문의 그 스승도 만나고 보장원의 이네이도 만나고 이러면서 결국 얻게 된 그게 있죠. 천하무적이라는 것은 한낱 말일 뿐이다, 내가 이겼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 이런 것처럼 결국 이거를 베고 올라가면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느끼는 그게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을 베지 않아도 되는 그 단계에 대한 얘기를 이 누덕도사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가끔씩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 먹어보는 시간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자신의 행복이 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누더기 도사가 알려주는 뭐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고, 굳이 뛰어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누가 날 도발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나한테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찾아내면 모두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 명작 5편을 알려드리는데, 이 작품을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1989년 제작된 모털도사였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1989년에 제작된 버털도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저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하다 보니 좀 꼬이는 부분도 있었네요. 어쨌든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죠. 9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상투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9월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만화책도 책입니다. 만화책도 책이니까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머털도사를 할까 아니면 이 작품을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이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으로 그것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제목을 말하는 순간 다들 아 하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인순이즌 코믹스에 대한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죠. 저희 인순이즌 코믹스가 이제 홈페이지가 몇 번의 버전업 혹은 리뉴얼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제가 추구했던 방향대로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어느 정도 리뉴얼이 돼서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만화, 칼럼, 쇼핑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세팅이 됐거든요. 저희 작업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올라오게 돼 있고 약간의 변화만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변화만 더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그대로 쭉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일본에서 세 번째 사 면제를 한다고 거의 작품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작품을 올릴 수는 없는 상태고 이 연재분이 이제 한 2편 정도만 원화를 그리고 나머지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13편부터 20편 정도까지는 원래 있었던 거에서 이제 재편집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번째 3이 끝날 시기가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다음 작품 스토리도 쓰고 있고요. 다음 작품을 2개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도 한 번씩 올렸지만 고깃집 운영하는 그 내용을 할지 아니면 미술품 경매 관련해서 비하인드가 있는 내용을 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해야 될지는 제가 밥을 먹지 않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프네요. 자, 인순이즌 코믹스에서 제작하고 방송하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6편 머털도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몸 건강히 만화책 많이 읽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